산에서 만난 세 여자가 펼치는 산으로 가는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자면 두 대학원생들끼리 궁금이님이 남미 가 계신 동안 산 232번지를 좀 꾸려나가느라 종강한다고 조금 잠적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꾸준히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 오늘 어디 와 있나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깔깔이님? 저희는 지금 삼성역에 있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 와 있습니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팟캐스트 녹음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줘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용을 해봤는데요. 팟캐스트 녹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상 촬영도 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굉장히 크고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걸 뭐라 그러죠? 오디오 만지는 기계? 네. 명칭을 까먹었는데 저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만져보는데 또 막 엄청 설레더라고요. 또 기계 덕후잖아요. 막 맞네요. 네, 너무 설레요 지금. 그래서 주변에 제가 가지지 않은 장비들이 많아서 맞아요. 장비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네, 좋은 장비들과 이 좋은 공간에서 한번 재밌게 실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저희가 처음으로 2명이서 진행을 해보는 화여서 어떻게 될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3명이서 찍을 때랑 게스트 모실 때랑 또 케미가 다르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 둘이 찍으면 또 어떨지. 그러니까요. 네, 또 뭐 궁금이 오시면 저희 3명이서 2명씩의 조합을 또 되게 많이 창출해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한번 좀 여러 조합으로 어떤 케미가 제일 좋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2명 케미 좋으면 1명 아웃되나요? 모르죠. 이제 편집실에 짱 박혀 있을 수도 있죠. 너무하네요. 저는 매우 단호해서 이런 측면에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네, 이러고 제가 짱 박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근데 편집 잘하시니까 짱 박혀져 있으셔도 그때 가서 이 장면이 편집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 그럼 근황 토크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 먼저 시작을 하자면 저는 우선 총강을 했습니다. 예. 와, 저도 종강했어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깔깔이님. 저는 종강을 한 지 한 일주일 됐고 그 사이에 바로 어제 일요일에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20대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 행사 후기가 궁금했어요. 저희가 한 30명 정도 인원을 모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 정도 정말 모였었고 다들 20대 때 가장 찬란했던 순간들 사진도 잘 보내주시고 해서 전시도 잘 했고 저희가 막 짤 이런 거 그냥 사진만 주고 자막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막 이런 거 맞추고 약간 밈 맞추기 놀이 네, 이런 건가요? 저희가 20대 때 유행했던 밈 맞추기 이런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요새 헤미리에 체파 아시나요? 네, 알아요. 거기서 노래 맞히기를 이렇게 가사를 읊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안무 동작을 말로 설명해주면서 그 노래를 맞추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되게 많이 친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각자 2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를 다들 딥하게 잘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9시까지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이었는데 사람들이 일요일인데도 월요일에 다 출근을 안 하는지 출근을 하는 사람들도 한 3시 반까지 놀다 가가지고 와, 체력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0대 마지막 맞나요?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불태우는 것 그런가 같았어요. 네. 근데 온 사람들도 되게 다 좋고 그냥 되게 좋았어요. 20대 가장 찬란했던 순간 깔깔이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좀 감동 포인트인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찬란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수많은 불빛이 빛나는 거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라는 불빛만 혼자 빛났으면은 그거는 찬란했던 순간이 아니고 같이 빛났을 때가 약간 찬란이라는 정의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대학원생의 벌써 감동받고 있어요. 어떡해. 포인트에서 접근해서
그 저의 20대를 같이 보냈던 친구들과의 단체 사진을 저는 20대의 가장 찬란한 순간으로 뽑아서 전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단까리님도 계셨습니다. 그 사진에. 거기 궁금이님도 계셨죠. 아 맞아요. 궁금이님도 계셨어요. 궁금이님은 안 계시지만 이제 멀리서 들으시고 셀프 감동하시는 걸로. 맞아요. 영광입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가셨다니. 아, 네. 제가 그 여러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중에서 굳이 궁금이님과 단카리님이 같이 찍은 사진을 넣고 싶어가지고 그 사진을 골라서 전시를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그 사진 고르신 거 아니죠? 생색 내려고. 그러니까 매화 생색. 좀 인정해드립니다. 네. 좋은 일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고 강아지랑 20대를 함께 보냈다 해서 강아지 사진 보내주신 분도 은근히 여러 명 있으셨고 네, 아무래도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많이 보내주셨던 것 같고 아무튼 전시도 구경하는 맛이 되게 있었어요. 진짜. 근데 사실 제가 진행자여서 좀 정신이 없었어서 좀 기억이 혼미한데 상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상주 완장도 차고 있었거든요. 너무 디테일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식사 메뉴로 육개장 주고 근데 실제 육개장은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육개장 컵라면을 줬어요. 그냥 컨셉으로. 좋네요. 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되게 재밌어했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다들 동년배인데 친해졌으면 좋겠다 해서 반말로 얘기하기로 컨셉을 했는데 사실 이름으로 부르면 반말로 하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별명으로 반말로 불렀는데 어떤 별명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 20대 때 핫했던 뭐 연예인이 됐던 정치인이 됐든 그런 사람들의 이름 리스트를 뽑아서 나는 솔로에서 그 당시에 뭐 티피컬한 이름을 그 별명으로 주듯이 저희도 20대 때 좀 풍미했던 이름들을 줬었어요, 별명으로.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거기에 막 장원영, 차은우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안 걸리려고 그 선착순으로 별명을 뽑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각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서라도 빨리 가서 별명을 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친구끼리 같이 와도 친구가 뭐 15분 늦는다 그러면은 그럼 나 먼저 가 있을게 이러고 막 먼저 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은우야, 원영아 이렇게 불려야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태양이랑 민효린이 있었는데 그 두 별명을 고른 친구들이 알고 보니 같은 테이블이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건 진짜 운명 같네요. 그쵸. 이게 신기한 게 그 제 친구로 오는 친구가 생일이었는데 제 친구가 아닌 다른 그냥 제가 모르는 손님도 생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도 같은 연도 같은 생일에 그러네요. 남녀분이셨고 그래서 뭔가 되게 그냥 재밌는 케미들이 많았어요. 그러네요. 까까리님은 무슨 별명을 고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거나 좀 킹받거나 이런 뇌절 별명들을 막 하다 보니까 저는 오은영 박사님을 골랐는데 근데 이것도 저도 당일에 골라서 좀 아쉬운 게 좀 오은영 박사님의 말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고 갔으면은 재밌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미리 알았으면 고데기도 하고 갔으면 그러네요. 네,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네, 되게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금쪽이들이라고 부르면은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상담 좀 많이 해주고 오셨나요? 네. 컨셉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들어도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단까리님이 행사를 많이 진행하셨는데 단까리님이 고문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런가요? 네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렇게 조언해주시고 네 그래서 덕분에 되게 잘 진행했습니다. 뿌듯합니다. 저도 다음번 장례식 때 상주 완장 차고 있는 걸로. 그럼 너무 좋죠. 근데 완장 차면 좀 덜 노니까 그냥 멤버로 오시는 게 더 좋지 않으세요? 그게 참 약간 뭐랄까 저도 행사를 많이 이제 기획을 해보고 진행해보니까 확실히 그런 단점이 있긴 있거든요. 제가 행사를 못 즐긴다는 그 단점은 있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됐을 때 오는 뿌듯함은 또 멤버로서 참여하면 모르는 감정이잖아요. 맞아요. 그 마치 사업가들이 자기 스타트업 이렇게 엑시트하는 거에 중독되듯이 진짜요. 네, 행사 기획자들도 약간 이걸 또 하나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그리고 행사를 나가는 사람들의 막 표정이 밝다. 뭐 행사에 대한 피드백이 좋다. 이러면 또 중독되듯이 다음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요.
맞아요. 음. 이게 그래서 진짜 일 벌리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일을 벌렸지 하고 후회하고 또 반응이 좋으면 다시 일 벌리고 맞아요. 무한 반복의 굴레입니다. 진짜. 근데 좀 뿌듯했던 거는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데 후기 피드백을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성인이 되고 나서 제일 좋았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게 계속 이제 중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제일 좋았던 날이라고 하면 저희가 20대 장례식인데 20대를 마무리하는 날이 20대에서 제일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컨셉이랑 취지에 잘 맞게. 그러네요. 네네. 그게 딱 첫 번에 그 취지에 맞는 피드백을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컨셉과 행사의 방향성이 잘 녹아들어 있지 않으면 기획자들이 이걸 기획을 의도했어도 참여자들은 그걸 못 느낄 수도 있는 건데 뭔가 이런 피드백이 나왔다는 건 되게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근데 되게 열심히 사셔서 이런 데 많이 안 오셨대요. 그래서 그냥 이런 데 처음이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처음을 겸손하시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카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이제 종강 틈틈이 좀 이것저것 많이 놀았는데 일단 처음으로 꽃꽂이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꽃꽂이 수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친한 친구가 꽃집을 운영해가지고 그 친구가 꽃집 오픈하기 전에 저를 마루타 삼아서 꽃꽂이 수업을 오픈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굉장히 싸게 배웠습니다. 우와. 저희도 이제 완전 입문자용 클래스를 들어갔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샌드위치 박스라고 해서 그 오아시스 앞단에만 이제 꽃을 꽂고 이렇게 박스를 닫으면 이 앞단의 꽃들이 마치 박스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형태의 그런 꽃바구니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을 이제 꼽는 거를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다 원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 초록색 이파린 그린을 꼽고 근데 요새는 또 이렇게 대칭인 형태는 좀 멋이 없다 이렇게 많이 여겨진대요. 그래서 트렌드가 약간 비대칭으로 꼽는 거. 그리고 뭐 한 번 꽂은 구멍은 빼면은 그 구멍은 다시 쓸 수가 없대요. 뭐 이런 규칙들이 있어서 그게 잘 대보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걸 꽂을 때도 각도를 뭐 45도로 꽂는지 30도로 꽂는지 이것 따라서도 되게 다르고 줄기를 얼마나 길게 잘라서 꼽는지에 따라서도 주는 느낌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3명이서 갔는데 같은 꽃을 썼는데도 작품이 다르게 나오는 게 엄청 신기하고 맞아요. 이게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더라고요. 뭐 되게 빽빽하게 꼽는 친구는 또 빽빽하게 꼽고 또 좀 엄청 여유 있게 꼽는 친구는 여유 있게 꼽고 이런 바구니 각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저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단카리님이 꽂은 건 어떤 특성이 있었어요? 사실 제 성격만 고려하면 온갖 꽃 다 꽂아야 약간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저는 막 성격이 급해서 이거를 꽃을 다 일일이 이렇게 대보고 꽂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 그냥 꽂아. 냅다 꽂아봐. 약간 이런 성격인데 그거를 이제 강사님도 아셨는지 좀 잘 대보고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는 못 꽂고 오히려 좀 공간이 비게 꽂았는데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왔고, 네, 그래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세 분 다 감각 있으시다고. 우와. 네.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같이 간 친구들이 한 달이나 뭐 2달에 한 번은 문화생활을 같이 해보자. 너무 좋다. 네네. 근데 약간 성향들이 엄청 액티브한 것보다는 조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고 좀 차분한 거를 하자. 약간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네, 영화도 좀 차분한 영화들 보고, 네, 뭔가 꽃꽂이도 좀 이렇게 차분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활동들을 해보자. 각자 해보고 싶었던 건데 못 해봤던 것들 해서 이제 모이게 된 모임입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꽃꽂이도 한번 처음으로 해봤고 그 다음에 서핑을 한 이틀 전에 갔다 왔어요. 올해 첫 서핑입니다. 정적인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바로 동적인 거. 그 친구들은 정적인 걸 하길 원했고 동적인 것도 좋아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한 번 처음으로 강습받고 이제 자유 서핑 스스로 해봤고 우와. 네, 올해 이제 처음 서핑 간 건데 작년에는 좀 다 흐릴 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덜 타긴 했는데 어제 그제 갔을 때는 날이 엄청 쨍쨍했어요. 근데 하늘이 너무 예쁘고 파도가 정말 완벽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강습받는데 진짜 기분이 좋았고요. 엄청 덥던데요? 근데 강릉 양양은 되게 시원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그래서 그래서 바다 안에 있으니까 시원한가요? 바다 안에 있어도 시원했고
물론 이제 해가 좀 쨍쨍할 땐 덥긴 했는데 밤 되니까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기온이 25도였어요 주말에. 네. 그래서 엄청 습하지도 않고 바다에 수트 입고 들어가도 어쨌건 바닷물은 차니까 시원하게 네, 잘 즐기다 왔습니다. 서핑 잘하실 것 같아요. 저요? 그냥 평타는 칩니다. 근데 이제 강사님이 밀어주시면 네. 한 절반 이상의 성공률로 쓰긴 서요. 네. 근데 문제는 강사님이 없으면 하나도 못 선다. 그거는 원래 비기너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파도잡이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고 혼자 파도를 타면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같이 갔던 그 친구들이 저희가 9명이서 갔는데 와, 사실 이렇게 단체로 여행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진짜 인싸세요, 단가리님. 은근? 네, 은근 네. 인싸죠. 은근 아니고 대놓고 인싸예요. 그런가요? 친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래도 약간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추구한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넓고 깊은 것 같은데요? 넓고 깊나요? 네. 더 부지런히 살아야겠고. 근데 제가 이렇게 단체로 여행 가는 경우가 되게 많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단체로 가면 약간 가족 같은 바이브가 나요. 그래서 옛날에 한 7, 8년 전인가? 같이 한 7명이서 태국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와. 그때도 막 이제 루프탑 바에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다들 정장을 입고 갔어요. 사진을 찍어야 된다며. 오 마이 갓. 근데 진짜 사진을 찍을 때 너무 가족 사진 같은 거예요. 어제도 저희 막 노래방 기계 있는 펜션을 빌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누구 큰아버지 노래 부르신다. 저희가 막 이렇게 농담하고 막 옆에서 옆에 이모가 막 자꾸 악플 단다 막 이런 얘기하고. 네, 그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자아내진다는 게 엄청 신기했던 것 같아요. 단카리님은 어떤 가족 구성원이에요? 저에 대해서 아무도 코멘트하지 않던데요. 그래서 아, 진짜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왠지 장녀일 것 같은. 장녀. 장녀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K 장녀. 오늘 이야기 주제랑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네. 실제로 K 장녀시잖아요. 네네, 네네. 실제로 K 장녀. 근데 약간 모르겠네요. 또 그 모임에 가서는 좀 큰 고모? 모르겠네요. 묘합니다. 네네. 마지막 근황이자 저희 이제 주제로 약간 넘어가 보자면 깔깔이님과 제가 또 영화 메이트잖아요. 무려 인어공주와 엘리멘탈을 보고 왔습니다. 네, 진짜 종강하자마자 일주일 새에 2편을 봤어요. 둘 중에 이제 엘리멘탈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긴 할 텐데 그거 전에 인어공주 짧게 평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좀 피곤한 날이기도 했는데 인어공주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졸았고 마지막 엔딩 때는 그냥 완전 자버렸고 그냥 좀 아쉬움이 컸던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캐스팅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그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뭔가 왜 실사화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어서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저도 캐스팅은 생각보다는 어색하진 않았는데 그 연출이 약간 문제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오히려 좀 더 각색을 했다면 정말 실사화한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원작을 따라갔던 게 좀 패착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고 그런 동감했습니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모로 아쉬웠던 영화였습니다.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엘리멘탈을 먼저 봤는데 이 엘리멘탈이 너무 충격적으로 재밌고 감동적이어서 그 뒤에 인어공주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더 아쉬웠던 게 인어공주 말고 엘리멘탈을 2번 볼 걸. 깔깔이님이 나오시자마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아까워. 엘리멘탈 한 번 더 볼 수 있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대망의 엘리멘탈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엘리멘탈을 보고 이거는 팟캐스트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엘리멘탈 보고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사실 했어요, 둘이서. 진짜 원래 엘리멘탈 보고 쇼핑하기로 했는데 쇼핑은 있고 그 엘리멘탈에 대한 후기를 나누느라 쇼핑은 거의 못했어요. 거의 바가지로 울어가지고 둘 다 막 눈이 엄청 땡땡 부어서 막 진이 빠진다 이러면서 이제 엘리멘탈 얘기만 한 바가 또 했는데 네, 그래서 우선 이번 화는 다량의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일러 없이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시고 청취하시는 거를 네, 추천을 드리고요. 스포일러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어쨌든 이거를 보고 들으시든 듣고 보시든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사실 뭐 저희는 너무 재밌게 봤지만 이게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흥행에 완전 참패했습니다. 그 역대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흥행 최하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인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그러니까요. 뭐 픽사 영화들이 워낙 좋은 게 많지만 이것도 그만큼 좋은데 그것들보다 사실 저는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픽사 애니메이션 1위가 엘리멘탈이 됐어요. 저도 거의 그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좀 호불호가 있는 영화인 것 같긴 합니다. 네, 평점을 봐도 엄청 좋게 본 사람 엄청 좋게 보고 엄청 별로로 본 사람 엄청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왜 흥행에 참패했다고 얘기들을 하던가요? 좀 납득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글을 읽어봤는데 좀 스토리가 너무 뻔하다? 왜냐면은 그냥 불과 물의 사랑 이야기니까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컨셉 자체가 좀 클리셰라는 말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뭐 고대 그리스 서사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나올 대로 나왔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는 어렵고 이 기존의 이야기를 어떻게 변주하느냐가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클리셰적인 내용을 잘 변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새로운 걸 좀 추구하신다면 약간 그러셨을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그 스토리뿐만 아니라 연출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새롭게 느껴지긴 했었어서 물론 그냥 상상력이 기발해서 새로운 거지 막 엄청 막 파격적인 건 아니었지만 뭐 영화가 매번 파격적이어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파격적이어야 좋은 영화는 아니니까 저는 어떤 정서적인 충만함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화가 그런 점에서는 정말 좋았던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동감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랑 메시지를 뭐 색다른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걸 와닿게 한번 끌어내주는 게 정말 대단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뭐 저는 테드 강연도 많이 시청하지만 테드 강연들 중에 그냥 새로운 걸 소개하고 나는 한 번도 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강연만 좋은 게 아니라 뭐 우리는 놀아야 돼요 이런 메시지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메시지를 다른 예시나 그 강연자만의 언어로 강력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었지만 그 무의식 속에 알고 있었던 메시지를 의식 속으로 끌어오는 게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당연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라고 해서 꼭 안 좋은 영화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저도. 네. 그리고 사실 엄청나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아니면은 웬만한 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라도.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걸 몰랐던 거를 우리가 알았구나라고 환기시켜주는 게 그것도 되게 가치가 있지 않나. 맞아요. 사실 소울하고 인사이드 아웃하고도 약간 결이 비슷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 소울도 뭐 일상에 잊고 있었던 행복함을 찾자, 상기하자라든지 뭐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에는 성격에 관한 얘기인데 공부해보신 분들은 사실 그 비유가 되게 익숙하실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들도 있는 걸 가지고 뭔가 애니메이션화를 해서 더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증폭시킨 거는 그 기제는 같은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새롭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엄청 크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소울 인사이드 아웃이랑 엘리멘탈의 공통점이, 소울이랑 인사이드 아웃은 피트 닥터가 연출을 하고 엘리멘탈은 제작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결이 비슷하게 느껴졌군요.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뭐 굳이 왜 참패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 사실 소울하고 인사이드 아웃은 좀 더 남녀노소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엘리멘탈은 사랑에 대한 고민이 많은, 혹은 앞으로 미래를 꾸려나가야 되는 30, 어쩌면 10대까지가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이민자의 정체성이나 이민 2세의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뾰족한 정체성이긴 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한테 와닿지는 생각보다 않은 것 같았어요.
또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넣었다고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국가별 차이도 크게 부각이 됐었을 것 같고 네, 한국에서는 그나마 더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한국적인 그런 게 들어간 게 한국인들의 공감 요소를 사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약간 미나리 같기도 하네요. 미나리도 조금 그걸 공감할 수 있는 층이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런 아시안 이민 2세들의 이야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왜 이렇게 엘리멘탈에 열광하는지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픽사 1위 영화가 되었는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연출, 그리고 상상력과 세계관,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 스토리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연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아, 상상력 세계관이랑 좀 맞닿아 있는 거긴 한데 되게 디테일한 봉준호 감독도 봉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연출들이 깨알같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웨이드라고 물인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물인 캐릭터가 입은 바람막이는 윈드 자켓이 아니라 씨 자켓이라던가 불인 엠버랑 물인 웨이드가 같이 걸어가는데 웨이드가 걸어간 곳만 물의 발자국이 남아져 있다던가 이런 디테일한 연출들이 되게 재미있었고 그 물과 불의 특성을 되게 잘 살린 스토리와 연출이 좋았던 게 물인 웨이드가 불인 엠버한테 반하는 게 엠버가 광물 위를 걸어가는데 광물 색깔에 따라서 불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은 그렇지 못한 지점이니까 되게 신기해하고 물인 웨이드는 이제 물을 막 흩뿌려가지고 무지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엠버한테. 그래서 불인 엠버는 그걸 보고 되게 감동받아하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씬은 이제 물과 불이 만나면은 불이 소진되거나 물이 증발해버리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둘이 맞다 보는 걸 시도해보는 씬이 있었는데 그 맞닿는 순간을 손만으로 봉글봉글하게 잘 표현을 해가지고 진짜 어느 키스 씬과 그 이상의 씬을 먹지 않은 씬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로맨틱했어요. 둘이 손을 잡는 씬이죠. 네네네. 사실 둘이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말까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네. 그걸 어쨌건 잡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잡는 걸 표현하는 게 진짜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얘네들의 첫 스킨십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정말 잘 표현한 게 이게 딱 물이 증발해버리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둘의 손이 맞춰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마지막쯤에 가서도 대사로 우리가 손을 맞닿았을 때 우리 둘의 성질이 바뀌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화가 많은 엠버는 물의 차가운 온도로 좀 식혀졌고 손을 잡았을 때 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증발하지 않을 정도의 딱 적당한 온도로 데펴진 거죠. 그 온도가 딱 맞는다는 걸 너무 잘 표현한 씬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물이랑 불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공기랑 흙도 있는 세상인데 물이랑 불이 만나서 사실 공기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딱 물과 불의 서로의 속성은 지키면서 성질이 변화가 있지만 너무 성질이 변해버려서 공기로까지 가지 않는 공기나 흙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는 막 영화 보면서 둘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공기가 되려나? 막 이런 상상도 해보고 또 영화가 현대과학처럼 세상이 나눠져 있지만 엘리멘탈 안에서 이게 사실은 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나 그런 상상을 막 나래를 펼치면서 봤는데 제가 MBTIN이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완전하게 성질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고유의 성질이 있으면서도 어떤 일부분이 변하는 그런 거를 되게 잘 살린 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씬에 가서 둘 중에 하나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서 웨이드가 희생을 하나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웨이드가 수증기가 되어서 천장에 붙어 있는 씬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사실 물이 불을 꺼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불이 너무 세면 물이 완전히 증발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건 웨이드는 수증기가 되어 천장에 붙어 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딱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의 성질을 지키면서 둘을 소멸시키지 않을 정도의 딱 적정선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는 게 또 되게 미묘하게 잘 연출이 됐다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그냥 개인적으로 아이디얼하게 여겨져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180도 변하지 않고 한 뭐 2, 30도? 만 변하는 게 어쩌면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되게 인상 깊게 남는 씬이 엠버의 어머님이 이제 사랑점 같은 걸 봐주세요. 근데 이 사랑점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촛불 2개를 놓고 이 촛불 각각을 본인이 불 붙이고 이 촛불에서 나오는 향을 가지고 이건 사랑의 향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 촛불을 그 엠버와 웨이드 물에 이제 궁합을 봐주기 위해 어머니가 불러서 촛불을 태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엠버는 당연히 불이니까 촛불을 태우는데 웨이드는 이제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태우려나?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저는 처음에 자기 촛불을 저희 생일 케이크 촛불에 촛불 붙이듯이 엠버 거에 이렇게 갖다 칙 붙여가지고 불을 붙이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웨이드가 딱 엠버 앞으로 가더니 불에 비친 뭔가 물의 각도를 이용해가지고 프리즘 이용해서 이렇게 불 지피듯이 그 빛에서 나오는 각도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약간 너무 기키하다. 너무 과학적이다. 네, 너무 과학적이다. 근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성질을 바꾸지 않으면서 서로가 있기 때문에 웨이드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이뤄낸 거잖아요. 불을 붙일 수 있다는 행위는 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네. 그거를 엠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이렇게 확 감동 포인트로 다가왔다고 해야 되나? 그렇네요. 사실 그 외에도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이게 한 번만 봐가지고 학습이 덜 됐어요. 분석이. 하지만 이 씬들만으로도 이미 볼 가치는 충분했다. 네. 맞아요.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랑이 잘 전달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그러면은 엘레멘탈의 세계관 상상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확실히 현실화했을 때는 표현 못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럼으로써 이제 또 강력하게 전달이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상상력이나 세계관적인 부분에서 되게 좋다고 느끼셨어요, 깔깔이님은? 저도 이제 실사화됐을 때 표현되지 못하는 것들을 표현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4원소로 이루어진 세계관 자체도 뭐 물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불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거를 실사화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물로 보여주고 불로 보여주면 그게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그 흑인 어떤 친구가 엠버한테 자꾸 플러팅을 하는데 플러팅 장인으로 밈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네, 진짜요? 플러팅 장인 누구가 엠버에게 뭐 고백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흑 친구의 겨드랑이에서 꽃이 피어나서 그 꽃을 꺾어가지고 엠버한테 주면서 향기가 너무 좋다고 플러팅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엽고 진짜. 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극대화해서 웨이드는 울보라든지 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엠버는 화가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티피컬할 수도 있지만 뭔가 애니메이션이어서 좀 과장돼도 좋은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드는 굉장한 울보로 이제 나오는데 네. 깔깔이님과 대화하다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중간에 이제 웨이드 가족들을 만나러 이제 엠버가 가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게임이 서로 누가 먼저 울리냐 이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누가 먼저 잘 참을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게임이거든요. 그만큼 가족들이 다 너무 눈물이 많은 특성을 가진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뭔가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우는 게 절대 나쁘지 않고 뭔가 이 감정이 풍부한 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되게 보기 좋았다 이렇게 깔깔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포인트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때 눈물 참기 게임을 했던 게 이제 다시 웨이드가 수증기에서 물로 변하는데 맞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웨이드의 눈물을 잘 흘리는 특성이 엠버가 구하고자 했던 그 파란 불씨를 지켜내고 웨이드도 살고 어쨌든 엠버를 지켜내면서 둘의 사랑도 지켜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단초가 됐던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말했던 이민 가족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한국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약간 동양의 문화를 나타내는 게 절하는 거죠. 그래서 좀 큰 절을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네, 그 아버지가 이제 처음 이민을 오실 때 본인이 아버지에게 큰 절을 했지만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엠버가 여행을 떠날 때 자기 아버지에게 큰 절을 할 때는 아버지가 똑같이 이제 맞절을 하는 씬이 나오는데, 이때도 웨이드네 가족은 막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울면서 막 잘 갔다 와라 막 약간 이러는데, 엠버네 가족은 굉장히 절제 있게 딱 선을 지켜서 저 멀리서 이렇게 서로 맞절을 하고 보내주는 그런 씬이 나오죠. 거기서도 두 가족의 차이가 되게 극명한데 이런 것조차도 잘 뭔가 디테일을 지켜서 세계관에서 드러났다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K 장녀가 많이 담겨 있다. 이 영화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댓글들이나 뭐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은 되게 부모님의 희생을 어떻게 효도로서 되갚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메시지도 좀 나오고 하긴 하는데 외국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메시지가 담길 수 있는 게 저는 좀 신기하긴 했어요. 보통 뭔가 뭐 물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 감사함이 메시지에 담기기는 하지만 네. 대놓고 막 엠버처럼 부모님의 희생을 이 큰 희생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막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애니메이션은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서양적인 세계관에서 보면은 뭔가 좀 더 독립적인 자아고 개별적인 존재니까 막 부모의 희생은 부모의 희생이고 나는 나다 약간 이런 건데 부모의 희생을 내가 되갚아 줄 수 있는 건 최선의 방법은 나도 희생하는 거야. 이런 비슷한 대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 동양적인 세계관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맞아요. 아, 그리고 웨이드랑 엠버가 처음 만나게 되고 이 사랑 이야기 밑에 있는 서브 스토리 중에 하나가 물이 새요. 엘레멘트 시티에서. 그래가지고 이 물이 새는 그 원인을 찾아서 나서게 되는 건데 이 물이 샘으로써 이제 엠버네 가게에서도 물이 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불들이 사는 마을이 고립되어 있고 단수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그 운하가 다 말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눌려 있던 불균형이 깨지면서 뭔가 누수가 시작되고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긴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불도 물과 너무 다르니까 불종족 사람들도 물을 되게 멀리 했지만 결국에는 다 같이 살려면 모두를 어느 정도는 포용해야만 누수도 생기지 않고 정말 결국에는 이 누수가 커지고 커져서 이제 불마을이 잠기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하는데 이제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면 미리미리 사람들끼리 더 섞이고 이제 융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약간 이런 메시지로 저는 좀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4원소가 정말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소멸시킬 수도 있는 상극의 성질을 가진 원소들도 많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세상이 돌아가기 힘든 구조인 거죠. 우리에게 이 영화가 특별했는지는 또 따로 그 메시지와 스토리에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깔깔이님은 왜 이 영화가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주인공이 사실은 불인 엠버잖아요. 그러니까 엠버가 물인 웨이드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면서 변화하는 성장 스토리인데 저는 좀 더 웨이드 같은 사람이라서 웨이드에 되게 이입을 많이 해서 봤는데 웨이드 같은 사람이 좀 멋있게 나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엄청 멋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했던 평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멘트가 웨이드를 용감한 울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울보랑 용감하다는 게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의 단어인데 울보도 용감할 수 있다. 그리고 울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용감한 거다. 뭔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울보로서 되게 좀 지지받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반대로 이제 엠버는 울음을 굉장히 참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까 이제 그게 화로서 이제 그 불로서 엄청 표출이 되는 건데 그때 딱 웨이드가 멋있게 한마디 하잖아요.
너가 화가 나는 이유는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메시지가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맞아요. 엠버랑 가깝다고 하셨잖아요. 그 단카리님은. 그래서 단카리님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아 이게 그 슬픔을 많이 그러니까 눈물이 많이 없다고 해서 감정 자체가 많이 없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조금 엠버와 비슷한 단카리님을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깔깔이님이 본인 이제 80% 정도 웨이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한 95% 정도 엠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엠버가 뭔가 화를 내고 예를 들어 웨이드와 상호작용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그냥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가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는데 그걸 표출을 못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랜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웨이드처럼 어떻게 보면 시시각각 그 감정을 표출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표출이 안 되면 이 감정을 못 느끼는구나라고도 가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살면서.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물 밑에 있고 이게 뭐 분노라든지 되게 다른 양상으로 표출이 돼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사실 슬픔이고 뭐 두려움이고 속상함일 수 있는데 그게 분노로 표출되니까 아, 난 그냥 너무 화가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오해를 좀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분노나 그런 거일 수 있는데 좀 더 슬픔이나 이런 감정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슬픔이나 두려움 이런 거를 분노로 해석하게 되는 것처럼 엠버가 웨이드도 분노나 이런 거를 좀 슬픔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승화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분노해야 할 상황에 그러니까 슬프거나 네. 그 엠버도 슬퍼야 할 상황에 분노하거나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인사이드 아웃처럼 컨트롤링하는 감정이 웨이드는 좀 더 슬픔에 가깝고 엠버는 좀 더 화에 가깝지 않나. 근데 듣고 보니 분노를 표출해 보신 적이 좀 있으세요? 저는 많이 없어서 제가 심리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 상담사님이 저희 엄마한테 분노를 표출하는 연습을 많이 시켜달라고 하면서 제가 화를 내면은 박수를 쳐달라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분노를 표출을 많이 안 해봐서 그게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네. 삐껴서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반대로 슬픔이라는 감정을 대놓고 표출해 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게 분노로 삐껴서 표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뭔가 짜증이 난다든지 사실은 깊은 그 원인은 슬픔일 수 있는데 그냥 각자가 좀 더 익숙한 감정이나 익숙한 감정의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의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 분노는 분노로 표출해야 되고 슬픔은 슬픔으로 표출해야 되고 뭐 기쁨은 진짜 기쁨으로 표출해야 되고 그 감정에 있는 그대로를 표출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이 영화가 좋았는가의 네 번째 요소인 캐릭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릭터와 이제 저희 둘 그리고 뭔가 각자라는 어떤 사람과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근데 저희가 약간 왜 각자가 엠버와 웨이드 같은지를 설명을 안 하고 서로가 엠버와 웨이드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웨이드라고 생각하셨어요, 본인이? 저는 일단 뭐 아시안 가족적인 특성만 보면은 그냥 엠버 가족 같은 면이 있고 사실 사람이 다 완벽하게 엠버이거나 웨이드는 아니니까 그쵸. 엠버의 속성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좀 되게 이모셔널해요.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감성적인 사람이어서 웨이드가 왜 엠버를 좋아하고 엠버의 어떤 포인트에 반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웨이드는 자기는 좀 침잠해 있었는데 빛나는 너를 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뭔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제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과 맞닿아 있어서 좀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단카리님은 어떤 점에서 엠버 같으세요? 제가 사실 친구들하고 있을 때 별로 화를 표출을 안 하긴 하는데요. 제 생각에 뭐 저번에 나오셨던 분석이 님도
동의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은근 집에서 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들에게 화를 표출한다의 의미라기보다는 은근 생각보다 하루에 화가 나 있는 비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없어졌는데 어렸을 때는 좀 더 야생마 같고 훨씬 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가 10대 시절 말씀하시는 건가요? 10대는 뭐 저에 대해서 되돌아볼 생각도 거의 많이 못 해가지고 10대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20대 초반 에도 좀 더 화가 훨씬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감정이 그냥 화로 표출되니까 화가 많았던 게 아닌가. 슬픔을 좀 더 슬픔으로 표출하고 네. 뭐 우울감을 우울감으로 표출하고 이러면서 이제 감정이 분산되니까 좀 화가 줄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네, 들긴 드는데 그래서 처음에 엠버가 이제 웨이드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그 날것의 불이었잖아요. 좀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그 분노가 웨이드가 말한 것처럼 결국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들어주지 않아서 막 빨강색 불이 보라색 불이 되고 하는 현상이 발생했던 건데 그거를 저도 되게 최근에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웨이드가 이상형이세요? 그래서 다른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웨이드가 굳이 얘기하면 약간 외유내강인 것 같고 엠버가 약간 외강내유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웨이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건 맞는데 사실 보면 엠버였고 그리고 외강내유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이라는 속성 자체가 되게 꺼지기 쉽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은 그 어떤 것이든 될 수 있고 형태가 네. 이제 나중에 비비스테라라는 꽃을 보러 갈 때도 그 공기가 들어간 물 버블 안에 갇혀서 이제 불이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내가 빛날 때 나를 되게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웨이드가 외강 내유인 나의 속성과 잘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 비춰지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접근해 오면 저는 생각보다 내면이 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내가 때로 보여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 웨이드가 조금 따뜻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웨이드가 이제 엠버가 나 너 싫어 가!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어쨌건 다시 다가와 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엠버는 자기의 속마음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웨이드가 그건 너의 속마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나는 너가 그런 말을 해도 너의 곁에 있어줄게 이렇게 계속 두드려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되게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저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안심하고 빛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충분히. 그리고 그 웨이드의 그 매력을 너무 잘 드러내주는 게 OST잖아요. 맞아요. 그 OST가 라우브가 부른 Steal the Show라는 OST인데 거기 가사가 너가 무대의 주인공이 돼도 좋아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무대 뒤편에 있을게 너가 무대의 주인공이 돼 이런 내용인데 제가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무대 뒤편에 기꺼이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처럼 느껴져서 너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웨이드가 엄청 외유내강이라고 느껴지는 점이 감성적이긴 하지만 자기 감정을 되게 직설적으로 잘 표현하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그 용감한 바보처럼 아니라 왜 뭐예요? 왜 웨이드 바보 만들어? 죄송합니다. 바보 아니라 그냥 네, 근데 그게 진짜 강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엠버가 그렇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웨이드를 동경했는가? 멋지다고 생각했을 수 있었는가가 확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해도 되긴 하지만 엠버가 외강 내유고 웨이드가 외유 내강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더 심플하게 엠버는 좀 강인하고 웨이드는 좀 유연한 편이면 저는 단까리님이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해주셨던 말이 강인하면서도 유연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강인해야 한다 아니면 유연해야 한다 안 그러면 부러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하는데 사실 너무 강인해서 부러져도 안 되지만 너무 유연해서 서지 못해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인함과 유연함이 동시에 필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강인함과 유연함이 만나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그래서 둘 다 유연하지만 강인한 사람이 되고 강인하지만 유연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되게 저는 저랑 비슷한 사람보다 저를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점에서 저의 연애관과도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뭔가 엠버도 웨이드를 만나면서 훨씬 유연해지고 네. 훨씬 유해지잖아요, 마음이. 네. 그리고 웨이드도 훨씬 강인해지죠. 뭐 네네. 도전을 서슴지 않는다든지.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엠버의 입장에서 보면은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것 자체가 좀 강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웨이드가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게 근데 이제 웨이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물 저거 흙으로 다 못 막고 그냥 포기하자 이러는데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강인함이 되게 빛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모래를 주워 담고 해봤는데 안 됐을 때 그래서 불이 엄청 의기소침해질 때 물이 그래도 너는 빛나고 멋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불에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가 물론 이제 웨이드도 당연히 주인공이지만 엠버의 시점에서 서사가 되어 있긴 해서 깔깔이님이 웨이드의 시점에서 얘기해주시는 게 되게 좋네요. 그런 점에서 생각했을 때 저는 웨이드가 외유 내유처럼 아 그래요? 좀 더 느껴졌어요. 네, 네, 그랬어요. 그러게요. 이게 각자가 생각하는 또 그 캐릭터의 뭔가 모습이 또 다르긴 하네요. 네, 그냥 모든 것이 유연함의 전형? 약간 그런 느낌. 그래도 막판 갈 때는 외곽 내유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건 엠버를 만났기 그쵸. 때문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둘이 진짜 완벽한 짝이네요. 그러게요. 제 웨이드는 어딨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완해주는 커플이 나은지 아니면 서로 비슷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커플이 나은지.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같아서 시너지가 나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달라야 시너지가 보통 많이 났던 것 같고. 네. 근데 하나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점은 옛날에는 좀 나의 결핍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라고 생각해서 만났다가 그 결핍을 내가 채우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던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채워주니까 내가 이걸 채워야 될 필요를 잘 못 느꼈던 거예요. 네. 근데 각자의 결핍을 각자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반이 되고 나서 보완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반대로 항상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에 그냥 강점을 개발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약점을 보완하자는 얘기가 약점을 강점처럼 만들 수는 당연히 없는데 네. 이 사람이 내 결핍을 다 채워주고 있지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게 되게 나쁜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내려면 나도 내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조금 노력은 하긴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연인을 동반자라고 생각했을 때 삶에 맞아요. 뭔가 어쨌든 삶을 같이 팀플레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고 뭔가 그럴 수 있는 팀플을 하기에는 다른 강점을 가진 사람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팀플 할 때 둘 다 단거리 선수가 둘 다 장거리 선수인 것보다는 네. 한 사람이 좀 스프린트 뛸 줄 알면 한 사람이 좀 더 장거리 뛸 줄 알고 이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단거리 선수가 체력 훈련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참 단거리도 잘 뛰고 장거리도 잘 뛰면 그러니까 둘 다 그러면 그쵸. 좋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은 그럼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웨이드와 엠버의 관계도 웨이드가 엠버에게 맞춰주기 위해 뭐 모든 걸 다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까먹을 뻔했는데 웨이드가 했던 말 중에 너무 좋았던 말이
우리가 만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지만 만나지 않을 이유만 생각하면은 그건 끝도 없다. 근데 만나야 할 이유에 포커스를 두면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맥락의 말이 있었는데 막 아주 가끔 러닝을 하는데 러닝 가이드를 듣거든요. 그때도 하는 말이 안 뛸 이유는 너무 많다. 네네네. 날이 너무 안 좋아서 아니면 날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게 다 안 뛸 이유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안 뛸 이유는 찾기 너무 쉽고 많으니까 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약간 이런 맥락의 가이드였던 것 같은데 자기 개발 꼰대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고 싶다면은 이게 될 이유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내 강인 게 네. 사실 그 많은 안 되는 이유를 제쳐두고 그게 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의 요소이잖아요. 근데 네. 그걸 다 제쳐두고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어를 외칠 수 있다는 게 내 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확신 있게 그렇게 엠버한테 얘기하는 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쉽지 않고 되게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런 확신을 주는 사람이면은 뭔가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그쵸. 네. 같은 웨이드여도 그런 웨이드한테 사랑에 빠질 수 있다. 맞아요. 음. 아무튼 정말 사실상 모두의 이상형이 웨이드가 될 법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깔깔이님은 엠버가 이상형이신 거 아니세요? 맞아요. 맞는데 웨이드도 너무 좋았어서 네. 그냥 그 웨이드라는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었고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취향은 엠버다. 그 정도? 개친 엠버다.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 막 농담삼아 우리 둘이 결혼했었어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했죠. 맞아요. 서로를 만났어야 하는데. 궁금이님은 듣지 마시고. 참, 뭐 저희가 불같은 사람이다, 뭐 유연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긴 하지만 초반에 깔깔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모든 사람이 불과 물 사이의 스펙트럼에 있는 거. 그 사이에 나는 어디인가를 생각해보는 게 진짜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이면은 사실 완전 웨이드거나 완전 엠버이긴 힘들고 그 중간에 어디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사화 영화였으면 웨이드랑 엠버가 되게 단편적인 캐릭터로 비춰졌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니까 이런 단편적인 캐릭터인 게 좀 용서가 되는 그쵸.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연 이 영화에서 돋보였던 건 좀 캐릭터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한 한 줄평. 네. 그 엔딩 크레딧 저희가 그거 다 보고 나왔잖아요. 네. 막 서로 울고 막 흑흑하면서 이제 다 보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해주는 모두들에게 감사를 이라는 영어 표현이 나와요. 저는 그게 제 한 줄 평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엠버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저를 밝게 빛나게 해주는 그 모두들에게 감사를 돌린다. 이게 딱 뭔가 지금 떠오르는 제 한 줄 평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굉장히 심플한 한 줄평을 준비했는데 저는 심플하지 않아요? 되게 멋진 남의 한 말을 줄평을 멋진 한 줄평을 준비했네요. 편집할 때 앞에 넣어드릴까요? 네네네네. 저는 굉장히 단순한 한 줄평을 준비했거든요. 제 한 줄평은 이미 단카리님과 얘기했던 한 줄평인데 올해 상반기에 본 영화 중 최고의 영화입니다. 별 5개. 네, 약간 플러스 CG로 알파. 넣어주고 싶네요. 네, 네. 내 마음속 별 5개 플러스 알파. 네. 플러스 알파까지. 네. 좋네요. 진짜 안 본 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들 이 정서적인 충만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산 232번지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댓글로 누가 더 이상형에 가까우신지도. 웨이드랑 엠버 중에요? 네네. 네, 이꼴 좋아요. 깔깔이 혹은 단카리 승부로 붙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이렇게 뭐 승리하면은 뭐가 있는 상품이? 모르겠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거기 나왔던 단편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이 단편이 업의 후속편이잖아요. 근데 네네. 업 진짜 너무 감동적이게 봤던 영화인데 단편을 보시고 저는 깔깔이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메시지가 너무 기억에 남는데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또 일단 제가 너무 웨이드라고 느낀 게 그 엘리멘탈 본 영화를 보기 전부터 단편부터 크라이 했거든요. 저는 찔끔 정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게 되게 웨이드라고 느낀 게 다른 이 영화를 본 친구가 되게 엠버 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 웨이드가 수증기가 된지 모르고 어쨌든 죽는 것 같이 연출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눈물 한 방울을 흘렸다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근데 이게 그 엠버도 눈물 참기 하다가 눈물 한 방울 흘리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것처럼 되게 엠버스럽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근데 저는 그냥 본 영화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크라이 하는 게 되게 웨이드스럽다고 느꼈어요. 아무튼 근데 단편에서 왜 울었냐면 이것도 제가 엘리멘탈이나 에이올에 감동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야 하고 인간은 짐승이랑 다르고 그런 것들을 보통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너 개 같다 이러면은 개 같다라는 게 좀 되게 안 좋은 표현으로 쓰이고 근데 강아지처럼 되는 게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한다? 뭔가 이런 메시지를 담은 영화인 것 같아서 그리고 강아지답다라는 게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그럼요. 친절하고 좀 더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나의 되게 vulnerable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 자체를 좀 요새 긍정해주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상처받기 쉬운 그런 게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살아왔는데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그 할아버지가 옆집 할머니한테 좋아함을 표현해야지라고 하면서 엄청 새치도 염색하시고 네. 선물도 엄청 잔뜩 사오는데 결국 메시지는 강아지가 아니 그냥 좋아하면 꼬리 흔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인생의 진리가 다 담겨있는 말이었잖아요. 맞아요. 단편 어떻게 보셨어요, 단카리님은? 저도 되게 좋았던 게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그 따뜻함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닌 나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보여줘. 약간 그 메시지가 좀 되게 크게 와닿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단편부터도 일단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냥 엘리멘터 본 영화가 시작하기 전부터 엘리멘터 보러 이상형관에 들어오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인어공주 아주 사뭇하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취향도 타는 것 같은 게 원래 디즈니 영화보다 픽사 영화를 훨씬 좋아하긴 해가지고 저는 반반이긴 합니다. 또 그 디즈니 공주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있긴 있잖아요. 어떤 얘기들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하게 되는. 픽사승. 근데 네. 이거 엘리멘탈 보면은 진짜 픽사에 대한 뽕이 차오르는 게 최근에 문명특급이 막 픽사 회사 보러 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회사도 너무 좋고 복지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영화까지 잘 만들어. 픽사 입사하고 싶다. 약간 이런 픽사 뽕이 차올랐어요. 픽사에 그럼 애니메이터로 입사하고 싶으세요? 애니메이터로는 기술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스토리 좀 짜는 쪽으로 진짜. 나 뭐 연출 이런 쪽으로 하면 완전 좋지 않을까요? 근데 모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꿈이 아닐까요? 맞아요. 저도 디즈니 입사하고 싶었어요. 픽사가 아니라 디즈니를 입사하고 싶었군요. 근데 뭐 이제 픽사를 디즈니가 인수했으니까 또이또이한데. 그러니까 저는 픽사는 확실히 좀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전 좀 강한 것 같고 그렇죠. 디즈니는 이제 좀 어린 아이들부터 보는 그런 네. 느낌이 강한데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애니메이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화책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데서 되게 막중한 의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역시 교육의 진심이신 한카리님. 근데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명의 선생님처럼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업 감독님도 부모님 이 애니메이션 덤본가를 보고 너무 감동받으셔서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애니메이터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2시간 반짜리 영화가 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워서 이런 직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꽤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픽사 뽕이 차올랐던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직접 읽은 거는 아니고 읽은 친구한테 들었는데 뭐 픽사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사이드 아웃을 만든 일화를 설명을 하면서 인사이드 아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픽사 구성원 중에 한 명의 가족이 엄마랑 아빠랑 첫째랑 다 기쁨이 같은 캐릭터의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슬픔이 같은 캐릭터의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같은 엄마 아빠 첫째로서는 둘째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둘째를 사랑하니까 둘째를 이해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따뜻함이 출발점인 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진짜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따뜻하지 않으면 만들기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보는 사람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는? 네, 전반적으로 픽사 영화들이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디즈니 영화들은 따뜻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좀 이렇게 프리덤을 찾아서 이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그런 결에서 또 좀 그냥 제 취향이 다정한 거? 네. 그러게요. 진짜 요새 영화들이 다정함, 친절함, 뭐 솔직함 이런 가치들을 이렇게 높이 보여주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세상이 그만큼 흉흉해져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슬프긴 하지만 영화인으로서는 좀 따뜻해져서 좋긴 한데. 맞아요. 네. 세상이 좀 더 흉흉해져서는 아닐 것 같긴 해요. 맞아. 뭐 따뜻함은 어느 시대나 항상 필요한 거긴 하니까 네네. 저희가 그냥 잊고 살 뿐이죠,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잊고 살았던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해 좀 요새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소울도 그렇고 사실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엄청 거창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쵸. 거창하진 않지만 어려운 마음이긴 하죠. 근데 저희가 더 섞여 살면서 그런 게 더 필요해져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때 모두가 다 힘들긴 했잖아요. 모두의 온기가 좀 더 절실했던 것 같기도 하고. 더 개인주의가 되면서 더더욱 서로를 케어해주는 게 엄청 중요한 사회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런 점에서 동양 사상이 좀 짱인 것 같아요. 중용 이런 거나. 저희도 서로를 좀 더 잘 챙겨주기로 해요. 그러게요. 아까 처음에 팟캐스트 녹음 시작할 때만 해도 컴피티션으로 한 명 잘라낼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이 영화 얘기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져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3명을 모두 안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 다음에 또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